에, 지금 다들 이제 그 장사나 영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장사나 영업의 핵심이 뭡니까? 돈이 잘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오늘은 이제 돈이 잘 들어오는 원리.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역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쭉 설명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영업적으로 좀 활성화를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그 효과라는 것이, 아, 이게 기운의 세계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걸 갖다 직접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보통 우리 행운을 부른다, 뭐 또 복이 온다, 손님이 온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에서 원리가 오느냐면, 사람 몸이 하나 태어날 때, 어디에 있으면 어머니 뱃속에 있죠.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뱃속 전에, 어머니 뱃속 전에는 아버지 거기 밑에 있죠, 그죠? 맞습니까? 아버지 그 시기 밑에 원래 살다가, 그죠? 이렇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태어나죠. 그럼 아버지는 그럼 어디 계셨어요? 네, 아버지는 또 뭐 할머니 뱃속에 있다가 할아버지 그 시기 밑에 계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쭉 보면 이렇게 씨앗이 쭉 뿌려져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서 어떤 그 건강하고 번영하는 기운은 사실은 그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기운을 좀 많이 받고 내려와야, 예, 자기가 그냥 한 점수로 치면 한 20, 30점 먹고 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살아가는데, 사람 하나 낳는데 엄마 있어야 되고 아버지 있어야 되죠. 아버지 낳는데 또 뭡니까? 아버지, 엄마 있어야 되죠. 어머니 낳는데도 엄마, 아버지 있어야 되죠. 이렇게 쭉 올라가면 자기 하나가 태어나는데 간섭을 했던 조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0대로 올라가면, 그죠? 할아버지 낳은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있을 거죠. 증조 할머니 낳은 또 엄마, 아빠 또 있을 것이고, 그렇게 쭉 수많은 조상의 인연이 쭉 간섭을 해서 이 세상에 몸으로 태어났죠, 그죠? 그래서 이 육신 하나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그 수많은 어떤 육신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육신의 그 뿌리만큼의 어떤 존재를 우리가 관상학적으로 보면 그게 뭐냐면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이게 머리카락처럼 많은 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 하나 같은, 여기 계신 분들도 저하고 이렇게 쭉 촌수로 올라가면 한 20대만 올라가면 다 조상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 남는데 우리가 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2의 n승이죠. 승수 아시죠? 그러니까 2, 4, 8, 16, 32, 그죠? 그런 식으로 수많은 조상들이 쭉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류가 늘어온 이유는 뭡니까? 엄마, 아버지가 여러 명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똑같은 한 부부가 4명, 5명씩 이렇게 낳아왔기 때문에 인류의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쭉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조상이 중복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조상의 중복 요소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이렇게 핏줄이 서로 땡긴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 이렇게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똑같은 손님이 와도 이상하게 저 사람은 한 개 더 집어주고 싶다. 그죠? 그 다음에 나한테 돈 더 주는데도 기분 나쁜 손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꼭 뭐 우리가 그 종교적인 표현을 빌어서 우리가 악연이다, 좋은 인연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운하고 정서적으로 잘 소통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거의 몸이 본능으로 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 집에 돈을 보태줘도 기분 나쁜 손님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가면 결국은 깎아서 결국 내가 손해보는데도 이상하게, 그죠?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조상 코드의 그 중복, 조상 코드의 중복 때문에 결국은 그 우리 이 자리에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손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손님도 사실은 이런 어떤 조상의 중복, 그 육체적으로도 실제로 조상이 중복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인연이 돼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 육체적으로 기운이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오늘 쭉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장사 정말로 매번 와글와글 장사 잘 되는 집 있죠.
그게 오늘 이 비밀, 이걸 보시면, 아, 비밀이 저게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업을 한 지가 이제 올해 이제 3, 4년쯤 되는데, 89년도니까 지금부터 딱 20년 전쯤에 제가 이제 그때 경험입니다. 팔자나 그릇은 똑같이 호주머니에 그러니까 통장에 돈 1,000원 두면 딱 맞는 그릇들이에요. 근데 한 분은 어떠냐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매달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벌어가지고 9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통장에 100만 원밖에 넣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 900만 원을 그냥 직원 월급 주고, 일하는 사람 돈 주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껍데기는 뭐예요? 좋은 차 타고, 폼 잡고 다니더라 이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뭐냐면, 거꾸로, 똑같은 그 그릇과 운을 가져가는데, 한 분은 그냥 열심히 해서 그냥 100만 원 그냥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보면, 둘 다 그릇이 같으니까, 결과는 같죠. 결과는 통장에 100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는 내용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분들을 쭉 관찰한 거예요. 관찰해 보니까 운이 안 좋을 때가 오니까 이 1,000만 원 벌어서 900만 원 쓰던 분은 어떻게 되냐. 장사는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하나만 해도 제가 물을 때마다 아이고 두 분 올해는 운이 안 좋습니다. 따로 오시죠 물론. 올해는 운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 벌어서 900만 원 쓰는 이분은 계속 장사는 잘 되는데 주변에서 친척이, 형제가, 가족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돈을 갖다가 미래에 잃게 되고 결국은 손재수가 발생하더라. 근데 이 100만 원, 이제 그 뒤에 100만 원 열심히 해서 버는 분은 장사 자체가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 둘 다 딱 맞잖아요. 점괘가, 그죠? 둘 다 올해는 재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내도 맞다고 오는 거예요. 똑같이 재수가 없다는데 실제 사는 내용은 뭐예요? 또 나갈 때 그때 3층에 있을 때 쭉 내려다 보면 이분은 900만 원 쓰는 이분은 그래도 좋은 차 타고 이래가지고 가자! 이렇게 해서, 그죠? 기사가 딸린 차에서 가고 이 양반은 그냥 좀 시들한 차 타고 와가지고 그게 분명히 사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운이 더 나쁠 때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느냐. 이분도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힘이 드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 보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래도 또 월급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또 월급 주고. 근데 이분은 뭐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이렇게 노숙자 비슷하게 선생님 전 믿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결과적으로 운이 빚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운이 더 나쁜 거죠. 이분은 그 빚을 안 지잖아요. 그죠? 그냥 휴업 상태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건달 신세가 됐다 하더라도 빚은 안 졌는데 이분은 뭐예요? 빚을 갖다가 져서 그래도 월급 주고 그래도 좋은 차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계속 잘 맞다고 오는 분들인데 사는 내용은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먼저 말한 A라는 분이 사는 게 낫습니까? B라는 분이 낫습니까? 어느 게 더 낫습니까? A가 낫죠, 그죠? 그래서 근데 빚을 내서 B도 어떻게 살아가면 될 건데 이 사람은 왜 빚을 낼 수 있고 빚이 만든 판단은 안 좋은 거거든요. 안 좋은 건데 왜 이 사람은 빚을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풍수적으로 이분들 사는 집도 이렇게 옛날 우리 전통적인 풍수 이론 가지고도 따져보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증거를 잡아낼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똑같은 밥그릇을 들고 와서 이 사람은 수북히 담아서 덜어내는 인생을 살고 B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 밥그릇에 그냥 조금 들어올 때 모아있다가 좀 안 들어올 때 나갔다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빚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빚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감당 못할 만큼 빚이 많으면요, 재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빚진다는 건 분명히 나쁜 거죠. 아주 나쁜 거잖아요. 그죠?
뭐 자기 인생과 미래를 그냥 막 팍팍팍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빚을 얻을 수 있냐. 빚을 얻을 수 있는 뭔가 다른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에너지가. 그걸 이제 따져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현대사회는 뭐냐. 인기가 좋은 사람이 결국은 A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인기 좋은 사람. 그러니까 누구나 다 형편이 좀 좋았다가 장사가 잘 됐다 안 됐다 왔다 갔다 하죠. 어느 해는 돈이 좀 모였다가 또 어떤 때는 막 계속 그냥 그냥 푼돈 낫돈에 막 그냥 수르륵 새 나가는 때가 있는데 그럼 그런 힘든 세월에 뭐냐 인기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구야 돈 좀 빌려줘봐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급한 거를 또 메꿔서 돌려나가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뭐냐 인기가 열린 사람이라는 거죠. 인기가. 근데 인기가 딱 막혀버린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사느냐 아까 말씀드린 B처럼 그렇게 돈 들어올 때 좀 들어왔다가 없을 때 그냥 건달식으로 살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원리를 오늘 쭉 강의를 통해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당히 유용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보면 그 천기시대, 지기시대, 인기시대 이렇게 놨죠. 저게 이제 저게 우리가 학술적으로 검증이 된 어떤 시대 구분 이런 건 아닙니다. 시대 구분은 아닌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어떤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가 되고 바로 첫 번째 함으로 두 번째가 보기 오는 원리, 세 번째가 행운이 오는 방향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행운이 오는 방향을 참조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시면 그 좋은 기운을 모은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천기시대는 뭐냐면 옛날에 그 재정이 일치되던 시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자를 문자를 몰랐고 권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온다 이거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항상 뭐냐 하늘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도전하지 못할 어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노했다 이런 말 하죠. 그 다음에 그 죄를 갖다가 하늘에 지면은 그 명심보감에 있는 말입니다. 하늘에 죄를 지면 빌 곳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기운이나 힘이 어디서 날려온다? 하늘. 그러니까 뭐에 대고 맹세한다? 땅에 대고 맹세한다?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그만큼 뭐냐면 하늘이 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하늘을 무시무시한 어떤 힘의 어떤 근원으로 봤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럴 때에 주로 이제 뭐냐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그죠? 정치를 같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까불지 마라. 이게 하늘 뜻이다.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그런 사회가 지탱되던 어떤 시대를 천기시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어떤 사회 문화적인 어떤 구조나 형태가 지금도 우리가 주로 신앙 형태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힘들 때 어떻게 누구 부릅니까? 아이고 하느님 하죠, 그죠? 아이고 하느님, 그죠? 뭔가 힘이 하늘에서 왔다 이거죠. 자, 그렇게 이제 믿었던 시대고, 또 종교로부터도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전기시대다. 그게 이제 저런 시대가 끝났다가 아니에요. 저런 형태로서 결국은 그 세상 구조나 힘의 어떤 이동이 이루어졌던 시대가 전기시대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기시대는 이제 저런 어떤 하늘로부터 어떤 뭔가 모든 힘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제 문자를 서로 소유하고 어떤 지적인 어떤 역량을 자꾸 넓혀 나감에 따라서 이제 현실적인 어떤 땅에 대한 현실적인 경제력에 대한 지배에 치중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땅을 찾아다니는 역사가 나오죠. 그래서 그 좋은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 이렇게 그동안 그건 한 2,3천 년에 계속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또 생산력이 높은 땅. 그러니까 벼를 심어서 이게 싹이 잘 나고 결과가 좋은 땅. 그런 땅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땅땅거리고 산다 이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장사 잘 때는 상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죠? 아무도 땅땅거리고, 사실 그래서 좋은 땅, 좋은 터를 지배하는 것이 이제 그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대. 이제 그런 시대도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죠. 지금도 그대로, 예, 장사 잘 때는 목 좋은 자리를 가지고 소위, 그죠? 예, 목 좋은 자리, 그게 뭐냐면, 예, 그걸 차지해야 뭐가 들어옵니까? 돈이 들어오고 힘이 생겨나고, 그죠? 예? 그게 하나의 또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했었죠. 그죠?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졌던 학문이 이제, 예,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풍수입니다. 예, 풍수가 어떤 털어야 어떤 생산력이 극대화되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기운의 어떤 바람이 불고, 예, 비가 오고 해서 자연스럽게 생기가 많이 모여드는 땅. 생기가 많이 모여드는 그런 땅을 이제 풍수적으로 이제 쭉 해온 것이 전통 풍수고, 지금도 그게 그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유효하다는 거죠. 예. 유효한데, 이제 그런 시대에서 이제 점차 이제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 바뀐 게 뭐냐면, 예, 다음 보시면 인기 시대라는 거죠. 예. 풍수에서는 뭐냐면, 이제 과거 전통 풍수는 뭐냐면 산자분수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자분수령이 뭐냐면 산 꼭대기 이렇게 바늘 끝처럼 이렇게 된 어느 산 꼭대기가 있다면 그 산 꼭대기에 예를 들어서 비 한 방울이 딱 떨어졌다. 그럼 산 꼭대기에 예를 들어서 뾰족한 돌이 하나 있었다. 뾰족한 돌이 하나 있는데 뾰족한 돌 끝에 물 한 방울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거기 붙어 있어요. 예, 갈라지죠, 물이. 그죠? 물이 갈라지면 한쪽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동쪽, 서쪽이라면 그 갈라진 물 한 방울은 어디로 흘러간다? 한쪽은 그 반쪽이겠죠. 그죠? 한 방울에서 반쪽이니까 그 반쪽은 어디로 흘러가고? 동쪽으로 흘러가고, 한쪽도 또 나머지 반쪽은 서쪽으로 흘러가가지고 그 땅에 배였어. 그죠? 땅에 배들죠. 배드는데 동쪽, 서쪽에 그 토양적인 환경의 차이가 있겠죠. 흙이 다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 사는 곳까지 그 내려오는 그 과정과 길이가 다르겠죠. 또 그 사이에 해가 뜨고 지면서 그 햇빛이 비쳐서 그 땅의 온도가 다르겠죠. 그죠? 이름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산의 동쪽면, 산의 서쪽면에 우리가 이제 지표수 상태가 된 우리 우물 같은 경우에 이 동네 저 동네 우물 맛이 같다 다르다. 다르겠죠. 그죠? 이 물맛이 다른 것. 이 물맛이 다른 것이 결국 뭐냐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럼 고울이 이제 다르죠. 산이 이렇게 하나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 고울, 저 고울의 물맛이 다르니까 그 물이 뭐예요? 건강과 체질과 기질, 그 다음 그 지역의 풍토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냐면 지기시대에 이제 있던 그 틀을 가지고 볼 때는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봐요? 고향이 어디고?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꼴짜기에서 물을 먹다가 온 놈이냐 이 말이거든요. 아, 그 꼴짜기에 물 먹은 사람들은 참 인심 좋다. 그죠? 뭐 그렇게 판단을 하죠. 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사람 몸이 몇 프로가 물이에요? 70%요. 그죠? 70% 정도 이상이 물로 이루어지니까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물을 이쪽 고울 물 먹은 사람하고 저쪽 고울 물 먹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갖는 여러 가지 성질 따라서 뭐예요? 그 지역의 풍토 병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의 기질이 있겠죠. 그죠? 기질에 그 오랫도록 영향을 주어서 고향만 물어보면 저 친구가 성질이 좀 급하겠구나. 여러분들 고향 물어보는 이야기 그거잖아요. 예.